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바야흐로 디자인의 시대입니다. 이제 모든 제품, 이 기능과 품질은 물론이고 디자인이 그 매출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죠. 그래서 오늘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디자인하셨고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 성화대 또 성화봉 이걸 디자인해서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셨고, 그래서 오래전에 빌 게이츠가 이분을 일컬어 디자인계의 구루, 디자인계의 스승이다 이렇게 칭했던 분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김명세 디자이너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성화대 성화봉은 어떻게 디자인하게 되셨던 겁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2016년 정도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하고 IOC하고 이제 결정을 해서 예. 성화봉 디자인을 요청을 했어요. 처음엔 성화봉. 성화봉. 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신났죠. 예, 예.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평가가 좋아서 성화대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저희한테 더 큰 일이 주어진 거예요. 일이 커진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다. 이게 거의 5층 건물 정도로 크잖아요, 그게. 예. 굉장히 큰 거의 건축물인지라 좀 고민 좀 해보겠다 하고 이제 생각하다가 하겠다라고 도전했죠. 네. 그래서 단 그거 하면서 제가 희망을 얘기했어요. 이거 내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로 남게 해주면 좋겠다. 올림픽 끝나고 해체하지 말고. 해체하지 말자. 그 지금도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매일 저녁 파사드 쇼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제가 요청한 걸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시그니처도 남겼고 우리나라 랜드마크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가서 이제 보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다. 이 성화대는 디자이너 김영세가 디자인했다. 그렇죠. 이런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화봉이 시작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시작은 성화봉이었어요. 그건 그 디자인을 할 때는 뭘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올림픽 메시지가 패션 커넥티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다 그 열정을 합치자. 열정이 연결된다. 커넥티드. 그래가지고 5대6을 제가 생각을 해서 오각형에서 컨셉 잡았습니다. 위에서 보면 오각형이고요. 거기 이제 이렇게 둘러가 올라가는 그 패턴이 5대 대륙이 만나는 세계 인류가 만나는 손잡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디자이너인지라 이거 들고 뛸 때 무겁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손잡을 때 편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연구해가지고 가볍게 가능하게. 그래서 이제 불이 닿는 것은 스틸이지만 손이 닿는 것은 알루미늄으로 한다든가 이런 디자인적인 기획을 다 해가지고 또 들고 뛰어도 불이 안 꺼져야 되는. 안 꺼져야 되고요. 제가 그거 들고 뛰었지 않았습니까?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성화 주자 4번째였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제 앞에는 유재석 씨가 뛰었고 제 뒤에는 박명수 씨가 뛰었는데 사람들은 그 두 사람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인천 다리. 인천에서 건너는 큰 대교 거길 뛰었습니다, 제가. 들고 뛰면서 되게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이거 성화봉을 디자인한 사람이 뛰는 거는 이게 특별한 경우다. 내가 했다 그래가지고 한 100m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더 일이 커진 성화대는 제가 아까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뭘 상징화한 겁니까? 우선은 이제 IOC에서도 성화봉에 대한 극찬이 있었기 때문에 성화봉을 확대해서 생각했죠. 그 조형물을 훨씬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맨 위에는 이제 그
달 항아리를 연상하는 조형물입니다. 달 항아리, 네. 우리 백자나 뭐 백자, 이런 한국 고유의 문화, 예술품을 예. 실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때 오프닝에 못 왔는데 미국에서 TV를 보면서 굉장히 그 조명이 잘 됐어요 그날. 예.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성화 주자로 올라와가지고 퍼포먼스 했잖아요. 스케이팅하고 그렇죠. 불을 붙이는 장면에서 굉장히 그 오랫동안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때 아마 선생님 기억하실지 몰라도 불 붙이는 방법이 동그라미 그 불 30개가 연결되면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제 아이디어로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송화대와 퍼포먼스 레벨이 달라요 높이가. 예. 그래서 그걸 뭐 던질까 드론을 띄울까 막 하길래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미팅 때 그냥 동그라미 불 30개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타고 올라가는 식으로. 타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왜 그걸 하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서머 올림픽을 했고 그 2018년에 윈터 올림픽을 했잖아요. 동계올림픽. 딱 30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걸 기념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30개. 30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여름, 겨울 올림픽을 다 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죠. 그래서 30년을 기념한 거죠. 네. 참 그런 어떤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있는 올림픽 네. 그런 어떤 조형물 상징적 조형물 네. 이런 걸 디자인한다는 거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셨을 네, 것 같아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 그동안 참 혁신적인 많은 제품 디자인 하셨는데 네. 총 몇 종이나 될까요? 직접 디자인하거나 관여하신 게? 그거 좀 계산이 정확히 나오려면 많이 걸릴 텐데 한 3,000개 안 될까 싶습니다. 3,000개. 아니 개수로는 그러니까. 프로젝트로는. 그러나 그 중에서 제품이 돼서 이렇게 잘 알려진 한 300개 정도? 300개. 될 겁니다. 예. 그 각국에 이렇게 알려진 예. 것들은. 네. 알려진 게 300개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그거 뭐 오래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빅히트를 쳐서 매출이 어마어마한 제품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 30개는 될 것 같습니다. 한 조 단위 넘는 거로 치면 1조가 넘는 매출이 한 30개 될 겁니다. 디자인의 매출이 아니라 예, 그 제조사들의 매출. 그러니까요. 네. 디자인하신 제품의 매출이 1조 넘는 것만 한 30개는 되지 30개.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전자제품들 제가 한국 클라이언트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산업 역사가요. 제가 디자인을 시작한 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한 10배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그걸 끌어간 그 분야가 아마도 전자, 전기, 그렇죠. 자동차 뭐 이런 분야인데 마침 저희한테 그런 일이 많이 왔고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 많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가지고 이거를 세계화하려면 반드시 디자인이다. 그렇죠. 라는 제가 방문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제 30대 때.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디자인의 그 대기업들이 프로젝트 의뢰하게 된 것은 굉장히 센세셔널한 거고 우리나라의 그 디자인 역사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산업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30년간이 제가 일한 30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그런 전자제품 또는 전기 제품들 중에서 대형 히트 상품들이 많이 많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바야흐로 디자인의 시대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디자인의 시대임을 우리나라 제조업체들한테 널리 전파하고 다니신 장본인이신 거죠. 어쩌다 보니 그게 제 미션이 되었죠. 지금 세계 1등 판매하는 그 대기업의 뭐 냉장고, 뭐 맞습니다. 휴대폰, 뭐 다 옛날에 다 디자인하셨던 것들 아닙니까? 그 중에 뭐 초기에 일부러 했었던 그러니까요. 작품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디지털 쪽에서 가전 쪽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뭐 양문형 냉장고라든가 그런 거 했었던 기억이 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에서 이제 초기에 의뢰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 그 만드신 제품의 그 휴대폰이 가로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가로 본능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유명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시대 사람들 다 기억하죠. 그렇죠. 그 당시 그
말을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로 회사에서. 본능이라는 네, 표현을. 네, 네. 네. 왜냐하면 그 폰 자체가 당시에는 이제 세로형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문득 생각에 왜 TV는 가로인데 폰은 세로냐? 그래서 이거 눕혀서 보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돌려봤거든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국에 찾아와서 예. 그 업체에 찾아간 거죠. 아,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업체에서 의뢰한 게 아니고. 의뢰한 게 아니고요. 오.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블랙박스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디자이너다 그러죠. 왜냐면 블랙박스를 실어 가져왔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 대표랑 이런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뚜껑을 딱 열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린 왜 이 생각 못했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로 물건이 나왔죠. 예. 이게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예쁘게 그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없는 것을 아이디어 내는 것이 가장 센 겁니다. 창조가 핵심이죠. 창조죠. 그래서 그거 없었던 겁니다. 네. 그게 바로 그 백지에서부터 나온 디자인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이 기트친 제품부터 네. 그냥 그 창조성을 가지고 세계적인 상을 휩쓴 작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저 디자인을 하셨는데 네. 그 제가 아까 또 시작하면서 소개한 빌 게이츠가 디자인계의 구루다, 네. 디자인계 네. 스승이다라고 네. 소개한 그건 어떻게 또 이른 겁니까? 그건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의 제품이었어요. MP3 제품이었죠. 네, MP3 예,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2000년대 초반, 2006년도인가 8년도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빌 게이츠가 CES라고 라스베가스 하는 전자쇼에 예, 나와가지고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대에서 자기 그 포켓에서 빨간 MP3 제품을 쫙 빼들고 미래는 이게 차별하다. 누가 디자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한국에 있는 저 중소기업 중에 그래요. 그거 가지고 이제 미국서 그 당시에는 듣기만 하면 누구나 아는 MP3 시장을 석권했던 제품이잖아요. 그 회사가 세계 시장 한 67% 그러니까요. 했고요. 한국서 거의 다 젊은이들이 그 그랬었죠. 하나씩 다 가지고 다녔죠. 작은 중소기업하고 어떻게 인연이 되셨던 겁니까? 그때 그쪽 대표가 저희 찾아와서 저한테 이제 디자인 의뢰를 하러 왔는데 상당히 재미난 오퍼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임원으로 있던 회사에서는 우리 디자인을 의뢰할 때 돈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제 중소기업이니까 돈 없이 한번 디자인해달라고 그러면서 대기업에 있다가 나와서 창업을 했고요. 한 분이에요. 근데 돈도 안 주고 디자인 해달라고요? 안 준다기보다 나중에 줄게. 어떻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딜을 이제 로열티로 그러니까 그 제품의 판매의 수익을 나누자. 판매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제안을 하길래 제가 살짝 놀라면서도 속으로는 이거 굉장히 화끈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도 도전을 했죠. 네. 뭐 아니면 도다. 그럼 그런 식으로 디자인료를 따로 받지 않고 매출액 대비로 받으신 건 처음이었던 그게 거예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돈 많이 버셨겠는데? 글쎄요, 뭐 조금 벌었겠죠. 네. 아니 세계 시장을 석권한 제품이었는데요. 네, 뭐 만만치 않게 벌었죠. 네. 근데 그거는 그 회사가 50억 정도 매출하던 회사였는데 연 매출이 한 5천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0배가 됐어요. 그 회사. 이제 제가 돈 버는 잔돈이고요. 그런 식의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브랜드도 알려지고. 정말 지금은 그 회사 아쉽지만은 당시에는 대단했고 요즘에 만나는 3, 40대 이런 분들도 다 기억하고 있고 그렇죠. 또 교수님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당시에 제가 디자인한 제품을 사용하던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최근에 저를 찾아와서 이제 의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돼가지고. 네, 스타트업 컴퍼니.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때 내가 디자인한 제품을 보고 자기도 나중에 사업을 하면 찾아가리다. 그래서 그게 메모리가 너무 재밌고 저희끼리 그 리버 키즈라 그러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 MP3를 썼던 아이들. 그들이 이제는 창업자가 됐다. 그래서 40대, 30대들 많이 찾아옵니다. 가장 최근에는 보니까 미국 골프 그 PGA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최고의 골프 카트 상을 받은
골프 카트도 디자인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금년 1월 달에 올랜도에서 열린 그 PGA 그 골프쇼에 출품을 했는데요. 예. 그 쇼에서 이제 출품한 작품들 중에서 탑 5 골프 카트라는 테마가 있어가지고 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 쇼 하는 날 마지막 날 NBC TV에서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가면서 이게 이제 방송 나간다 그래가지고 골프 채널에 나갔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골프 카트들 5개를 골라서 이제 이렇게 쇼를 했어요. 그랬겠죠. 보였죠. 그 중에 이제 저희 거를 했는데 그 설명하는 저 앵커가 뭐라 그러냐면은 4개 전부 다 뭐 일반 차인데 비해서 저희가 한 것은 한 사람을 위한 세계 최초의 골프카다. 1인승. 1인승이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큰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골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인승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죠. 없었어요. 아니, 보통 골프 한 4명이 치니까 그죠. 4명 같이 타고 이러고 다니지 않나요? 그죠. 한국은 4명이 같이 치고 다니고요. 미국은 거의 2명이 나갑니다. 카트에 둘씩 타고. 예. 저도 골프를 워낙 좋아해서 둘이 타고 다니다가 예.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랑 같이 타는 사람이 왼쪽 치고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고 저는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많이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한 20년 전에 이거는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언젠가는 싱글 골프카, 예. 한 명 타는 골프카를 내가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한 걸 실천한 거죠. 오랜만에. 네. 왜냐하면 전기차 시대가 됐으니까.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전기로 작동하는 1인승 골프 카트카. 골프카인데 세계 최초다. 근데 아마 그게 우리 70년 된 골프카트의 역사를 바꿀 겁니다. 앞으로는. 네. 어느 가나 이제 그게 눈에 띌 겁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 골프장 측에서도 좋아하나요? 1인승 골프 카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골프 라운딩 타임이 한 10%만 줄어도 그렇죠, 그렇죠. 수익이 10% 올라가죠. 2인승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왔다 갔다 되니까 하는 걸 바로 가니까. 한 사람씩 따로따로 다니면 더 그렇죠. 빨라진다.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어로서 좋은 게 저는 제공만 챙기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스코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플레이어한테 좋고 골프장 주인들한테 좋고 예. 그러면은 우리는 그 작품이 시간이 절약되고. 그렇죠. 그래서 또 1인승 골프 카트니까 네. 무게도 가벼워서 무게 가볍죠. 잔디 훼손 이런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잔디 훼손이 덜하니까 메인테넌스 비용이 덜 들고 유지 비용 덜 들고. 시간을 짧게 가니까 라운딩이 수익이 올라가고 예. 플레이어들은 공에 집중해서 예. 더 재밌게 치고 예. 그래서 이거는 윈윈이다. 예. 아마 대단한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 데서나 그렇게 막 스케치 하세요? 좀 함부로 합니다. 스케치북 항상 갖고 다니세요, 그럼? 안 가져다닙니다. 그럼요. 그냥 이런 거 저 주시면 그냥 여기다 하는 거죠. 뭐 종이만 있고 연필만 있으면 합니다. 문득 떠오르실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스케치북을 다니는 것은 한 번도 습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지고 다니실 법도 한데. 그런데 뭐 화가들도 가지고 다니고 디자이너들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저는 그거 혹시 그런 거 들고 다니면 미리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지 내가 이제 핑계지만 뭔가 해야만 된다는 강박관. 공부해야 되는 것 같은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항에서 뭐 비행기 딜레이해서 기다리거나 이럴 때 하도 시간이 많잖아요. 그럴 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뭐 냅킨에 그리고 뭐 냅킨? 이래요.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이 12억짜리 냅킨 한 장이라는 게 나왔어요. 12억짜리? 12억짜리 냅킨 한 장. 출판사에서 이름을 그렇게 줬더라고요. 책 제목. 내 스토리 이제 읽어보고. 그 사람들은 나보고 뭐. 그 냅킨 한 장에 뭘 하셨던 거예요? 12억짜리. 거기 이제 메모식으로 그린 게 100만 불이 됐다. 그 얘기가 이제 책에 나오니까 책 제목을 그 출판사에서 정했는데 12억짜리 냅킨 한 장으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거 웨이터 성공 스토리 같다. 근데도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뭐 가전제품, 자동차, 뭐 골프카트, 뭐 손 안 대신 제품들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 디자인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더 나가서 공간 디자인, 네, 네. 건축 디자인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공간 디자인으로 우선 가장 주목받았던 게 국립중앙박물관 가는 그 맞습니다. 네. 그 나들길이라고 하죠. 나들길. 네, 네. 예, 네. 예. 그것도 미국에 아주 그 무슨 디자인 아카데미상 같은 거 받으셨죠? IDEA라고요. 그 공간 디자인상을 받았죠. 2013년도에 예, 받았는데요. 예. 그 프로젝트도 한 2010년대쯤에 의뢰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진입하는 그렇죠. 터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천역에서 내리면 국립중앙박물관 광장까지 통행인데요. 네. 길이가 한 255m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의뢰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요? 왜냐하면 255m짜리가 바닥, 천장, 양쪽 옆 곱하기 4하면은 그림 그릴 수 있는 저 캔버스라고 치면 어마어마하죠. 1km짜리 그렇죠, 그렇죠. 곱하기 4하면. 어. 그래서 야 여기다 뭐 할까? 라고 이제 막 흥분돼서 이렇게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그리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National Museum of Korea. 한국중앙박물관이니까. 우리나라 대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희망대로 된 것은 거기에 한 300만 명 이상이 다닌다고 해요. 예, 1년에. 예. 거기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고 해요. 물론이죠. 그 한번 우리 교수님들 가보시면 좋을 것 저 같아요. 자주 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지나가면은 예. 그 제가 디자인한 그 나들길 지나가면은 우리나라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거기 이제 벽, 천장, 예. 바닥이 예. 전부 태극에서 나오는 문양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건곤, 감리, 네. 그다음에 음양 이거를 LED로다가 쫙 깔아가지고 천장에 라이트부터 다 그걸로 돼 있거든요. 그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최종 디자인을 저희가 그때는 장관이 그걸 브리핑을 저희가 했는데 그때 보였을 때 그 중에 이제 다 보고 나서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저한테 아무리 그래도 건곤 감리에 이게 태극기인데 바닥을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데. 쇼크를 팍 먹었는데요. 한 1초 만에 대답이 제가 나갔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은 곤만 합시다. 곤은 땅을 표시하거든요. 근데 저 지금 그게 기발한 게 네.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네,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맞다라고 했어요. 가보시면은 예, 맞아요. 바닥은 곤만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곤감인데 전 이게 자랑스러운 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그렇죠. 그동안에 한 10년 됐습니다만은 네. 다 기억해 줄 것 같고 네. 그것도 정말 기쁜 작품입니다. 최근에 건축 디자인에 손대신 건 또 어떤 연유입니까? 그거는 한국의 어떤 한 회장님이 예. 제 강연에 한번 오셨어요. 그게 한 4년 전인데 경영인 조찬 강연에 오신 분들 한 700명 중에 예. 딱 한 분이 저한테 차 한 잔 마시자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렇게 좋은 디자인 많이 했는데 아파트도 혹시 한번 할 수 있느냐.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건 why not 그래가지고 하게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근데 건축은 설계잖아요. 네네 이런 다 디자인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른데 비슷한 점도 있고 달라서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상품을 디자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건축물도 사용자 중심의 있죠. 디자인. 그렇죠. 아파트도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저희는
벽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람의 그 행동이 중요하고 동선. 그다음에 사람의 기분. 네. 그래서 그 당시 이번에 그 아파트 작품이 성공한 이유는 크게 성공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는 그 사이트에 제가 첫날 가봤을 때 그 앞에 그걸 뭐라 그러죠? 파악이 있었어요. 공원. 네, 공원. 예, 예, 한국 분들이 그 숲세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이거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은 느낌? 그런 아이디어가 딱 들더라고요. 도심 속의 큰 공원.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설계할 때 2층을 전부 다 가든을 만들었어요. 2층을 비우고. 오. 그래서 2층에 발코니에 서면은 공원이 바로 보여요, 눈앞에.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럼 제가 한 개층을 아예 비운 거예요? 비웠죠. 오. 거의 다는 아니고 반 이상은. 예. 그랬을 때 저희가 그거를 제안했을 때 회장님 빼고 나머지 다 반대했어요. 왜요? 이게 돈이 얼만데 그걸 그 공간에 아파트를 채워놓으면 그거 계산하시더라고요, 임원들은. 근데 역시 회장님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라고 무조건 합시다. 너무 좋습니다. 해서 했는데 입주자들 예. 그분들은 저희 손을 들어줬죠. 그랬겠죠.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차별화가 확실하게 되니까 네. 그런 게 이제 디자이너가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네. 공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시나리오 알겠습니다.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네. 이렇게 남들 생각 못하는 새로운 거, 네, 또 세계 1호, 네, 뭐 발상의 전환, 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몸담고 직접 일해 오신 지 벌써 뭐 80년대 초부터니까 오래되셨고 30년 넘었고요. 어찌 보면 70년대 그때는 뭐 산업 디자인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렇죠. 그 당시 그런 게 또 좀 그리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절에 그렇죠. 어떻게 그걸 꿈을 꾸게 되셨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디자인 이야기하면 그냥 누구죠? 한국에 유명하신 앙드레 킴 밖에 생각이 안 나죠. 의상 디자인밖에 네네, 없었죠. 의상 디자인. 어. 그렇게 저도 여기 한국서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요. 영화 보면서 외국 영화 보면서 이제 눈이 동그라지는 거죠.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안 보이는 차들이 보이고, 그렇죠. 뭐 뉴욕 같은 도시가 보이고, 예. 굉장히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어느 날 하루 우리 친구네 집에 가서 놀다가 그 집에 거의 이 정도 서재가 있었어요. 되게 부잣집이군요.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심심해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훑었어요. 그러면서 하나 잡히는 걸 이렇게 뽑았어요. 책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기 내가 상상하던 무슨 가구 디자인, 자동차, 뭐 이런 제품, 심지어 코카콜라 병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 디자인 관련 그래서 책이었어요? 제가 뭐지 하고 겉을 딱 봤더니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미국 잡지인데. 그래서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이게 직업이다. 저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돈 버는 직업이다.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 처음에 유학 갔을 때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깜짝 놀랐어요. 처음 가봤으니까. LA 공항에 내렸는데 내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엄청 한국은 그때 지금 같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이거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겁니다. 그때 비하면. 근데 우리 유학 갔을 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초라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쇼크도 먹고 그때 결심한 게 나는 디자인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 우리나라에 가서 디자인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저한테 이제 미션을 줬죠. 중학교 때부터 산업 디자인에 하겠다라는 뜻을 품으신 거고 결정을 확실하게 한 거죠. 그래서 미술대학 가셨고 네네. 산업 디자인 전공하신 거고 그렇죠. 미국에서도 산업 디자인 전공하셨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교수 생활도 하셨잖아요. 네, 조금 했습니다. 한 그죠? 2년. 한 2년 만에 교수 생활을 그만두신 이유는 뭐예요? 그때가 실리콘밸리가 그야말로 처음으로 부상할 때예요. 저는 대학에 일리노이 대학 교수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 판단이 옳았어요. 그때 교수라는 직업도 저희 부모님은 너무 고마워하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제가 때려쳤다 그랬더니 너무 화내시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그냥 차 타고 2년 만에 교수 그만하고요. 그냥 간 거죠. 뭐 하시려고?
가서 회사 만들려고. 아, 예. 디자인 전문 디자인 회사를. 컴퍼니. 그러니까 네. 그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놀라울지도 모르는데 비행기 타고 도착했을 때 LA를 내려다볼 때 꿈이 뭐냐면은 디자인 공부하는 것도 꿈이지만 내 디자인 회사를 만드는 것. 미국에. 유학 시작부터 계획이 졸업이 계획이 아니라 네, 네. 빨리 졸업하고 예. 저기 내 회사를 미국에 알겠습니다. 만드는 것. 근데 과정에는 이제 바로는 못했고 교수를 시작했다가 그렇죠. 원래 생각대로 이제 캘리포니아 교수 2년 하다가 하다가 갔는데요. 창업을 위해 가셨다가 갔죠. 네. 돈이 없어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김우중 회장 찾아가신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아, 그때 그거 참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근데 저는 회장님을 이제 찾아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미국서 이제 미팅을 잡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찾아뵀는데 선배님하고 우리 저 또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예, 한참이시지만 예. 그리고 이제 어렵사리 이제 설득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디자인 컴퍼니 대표다 비서실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일요일 날 만나시더라고요. 워낙 바쁘셔서 그런지. 일요일 날 이제 회장님 찾아 처음 만나뵈러 갔더니 회의실이 뭐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룹 사장단 한 14명이 다 와 있어요. 그래요? 일요일인데 한꺼번에 다? 저 때문에 어. 막 일요일도 나오시게 됐죠. 제가 민폐 끼친 거죠. 예. 예. 그런데 저한테 발표를 시켰어요. 한 시간? 이제 우리나라는 디자인으로 살아야 되고 당시에 그 김우중 회장님이 시작한 두 가지 사업 대우전자, 대우자동차는 이거 디자인 게임이다. 라는 얘기를 한 시간 동안 했더니 이제 앉으라고 딱 하시더니 예. 그거 바로 하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뭐 지원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러면 그 당시 대우의 제품들 디자인을 전담하는 일종의 계열사가 된 겁니까? 잠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제가 대우그룹의 디자인 담당 이사를 겸직하게 됐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뭐 30대 초반이니까 최연소 임원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그거 몇 년이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한 3년 했습니다. 3년. 네, 3년 하면서 그리고 독립했습니다. 그때 디자인 하셨던 대우 제품들이 잘 됐겠죠. 그 당시에 뭐 잘 된 것도 있고 별로였던 것도 있는데 두 가지는 잘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우전자하고 대우통신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대우통신에서 미국의 리딩 엣지라는 퍼스널 컴퓨터 PC 그걸 저희가 디자인해서 처음으로 미국에 나갔는데 대한민국에서 컴퓨터 계통 수출품 1호입니다. 100만 대를 수출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국내에서 잘 모를지 몰라도 초기의 히트 상품이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전자에서는 냉장고를 저희가 7가지 컬러를 소개해서 한번 센세이셔널하게 한 적이 있어요. 거의 흰색 하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맞습니다. 그게 제가 Colorful Wonderful이라는 브랜드 광고를 하면서 7가지 색깔을 내놔가지고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크게 성공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한 3년 끝난 다음에는 완전히 독립해서 그쵸. 혼자만의 회사를 만드신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천여 가지 넘는 프로젝트를 해오셨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디자인이 한마디로 뭡니까? 디자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Design is loving others. 저희 회사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요? 디자인은 사랑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희 디자인 키워드가 3개인데 그것은 한국말로 하면은 생활, 문화,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한 공간, 사람을 위한 생활, 사람을 위한 문화 속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히트 상품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제가 찾아내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비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지서부터 하는 거더라고요.
없는 거에서부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의 그 MIT 그 공대에서 매달 내는 저널에 보면은 표지가 Design is everything이라고 돼 있어요. 디자인이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학교는 교수님 아시다시피 테크놀로지 최고에 대한 세계 공대에서 1등이잖아요. 그죠? 근데 매달 내는 저널에 3월 호니까 최근인데 거기 커버 스토리가 Everything is Design.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받아보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세계 최고의 테크놀로지 구루들이 의견이 이제는 다 모아 보니까 그래도 결국 디자인이다. 알고 보니 다 디자인이다. 이런 식의 컨센서스가 생기는 것을 보시면은 과연 디자인의 그 시장은 어딘가로 가보면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의 생활, 사람의 문화, 사람이 사는 공간. 그렇죠. 그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과거의 산업 발전을 보면은 1번 중후장대, 커야죠. 건설, 뭐 조선, 뭐 여러 가지 이런 산업. 두 번째 경박 단소, 반도체, 뭐 이런 기술 아주 그 경박 단소. 앞으로는 온후 지정, 후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경쟁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큰 작품이든 전기차든 건물이든 간에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것이 이기는 건데 결국 소비자 마음에 드는 기업의 정신은 온후 지정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후한 마음, 어떻게 말하면 측은지심. 저 사람 보니까 이거 좀 해주고 싶어 하는 데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발상이 어디서부터 했나라고 거꾸로 쭉 추억을 살려보니까요.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제 프로젝트가 핸디캡트를 위한 작품이었어요. 장애인을 위한 작품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대학원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고르는 거죠. 석사 논문이니까. 그때 제가 시카고에서는 엘리베이티드 그 서브웨이가 있잖아요. 서브웨이가 아니라 L이라고 있잖아요. 위로 막 다니는 그 기차. 전기차. 그 정거장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땀 뻘뻘 흘리는 미국 아저씨를 봤어요. 장애인. 윌체어에 앉아가지고 막 이럴 거고. 그걸 물끄미 보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제가 저 사람 에스컬레이터 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윌체어가 딱 타면은 스키달처럼 두 개가 쫙 나와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탄 채로 장애인이 올라가요. 윌체어가 내려오고 그거를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시카고에 미국에서. 그거를 내가 왜 했을까? 그런 아이디어는 왜 나왔을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 디자이너의 마음속에는 온후 지정이 배어 있다는 거죠. 온후 지정, 측은지심.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가로 본능도 나오죠. 저 폰에 왜 이렇게 세로가 몇 개 없지?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그 돌리면 된다, 가로로. 뭐 예를 들면 화장품 컴팩트 같은 거에 미러를 보고 싶은데 이거 뚜껑을 꼭 열어야 된다. 거울 볼 때. 이거 두 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위에 미러를 붙이고 이렇게 누르면 열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디자인 하면 보통 그 예쁜 거, 미적 감각 이런 쪽을 먼저 떠올리는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군요. 세 번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딱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사람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진선미입니다. 디자인의 3대 요소가 진실한 기능, 선, 착한 가격, 미, 아름다움. 요거 세 개가 되면은 히트칩니다. 그래서 교수님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세 번째입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물론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 에피소드 하나 말씀이 됩니까? 한국에 나와가지고 제가 출장 나와가지고 커피숍에서 이제 한가하게 압구정동 청담동이었나 앉아 있는데 제가 한눈을 좀 많이 팔거든요. 혼자서 커피만 쉬는 시간에 창밖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더라고요. 그 눈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딱 봤더니 뭐가 이상한 게 저한테 딱 잡혔어요. 뭐요? 이게 목에 건 MP3가 너무 수리탄 같아. 시꺼매. 이만해.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야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냅킨
그 커피숍 예, 갔다가 그린 게 텐이라는 히트 상품이에요. 목에 거는 MP3죠. 그래서 작고 예쁜. 작고 예쁜. 네, 근데 그게 네. 아름다움인데 그거 할 때 제 발상은 뭐냐면 전자 제품을 목에 거는 게 아니라 목걸이에서 소리 나게 하자.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발상이 바뀌니까 그 당시에 150만 명이 그걸 샀어요. 한국의 이른바 이제 산업 네. 디자인의 중요성을 1세대로 퍼뜨려 오신 분인데 네. 현재 2023년 현재로 봤을 때 한국의 산업 디자인의 역량은 세계 탑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욕심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좀 그렇죠. 성공한 대기업처럼 네. 1순위를 끌어올려주면 지금 아까 몇 군데 우리가 예, 제품 얘기했던 그런 기업들처럼 그렇죠. 될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어떤 중소기업도 마켓쉐어를 60 몇 %까지 하는 성공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스타트업들이 요즘에 많이 탄생하는데 스타트업들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아야죠. 알겠죠. 그리고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또는 이미 성공한 기업인들도 그거에 대한 것의 매력을 더 느껴주면 진짜 좀 확 좀 타오르지 커지겠죠. 않을까. 그래서 네. 거의 근처까지는 왔다라고 봅니다. 아까 그 MIT 그 잡지에 디자인은 모든 것이다라는 네. 표현. 뭐 사실 어찌 보면 인간의 삶, 그죠? 인생도 디자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의 그렇습니다. 문제 아닌가요?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삼행시를 한번 해봐 주세요. D, 디자인은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인. 인생의 설계죠. 그렇죠. 이거 옛날에 우연히 한번 했었던 겁니다. 네, 네. 진짜로 저한테 그 삼행시를 한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대답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 하는 일 계속 하는데 네. 이번에는 특히나 그 PGA에서 선보인 그 이노 F1 일인 일인용 골프 골프카트가 굉장히 저를 바쁘게 만들어서 그게 실리콘밸리의 우리 회사의 자회사로 지금 시작이 됐고요. 그거를 글로벌하게 지금 키워나가는 네, 게 네. 다른 생각을 거의 못할 정도로 지금 예.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하여튼 저는 프로젝트 받았을 때 예.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니까 네. 뭐 나이 드실 틈이 없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으로 네, 네. 아주 세계 역사에 남을 네. 좋은 것들 많이 디자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저 예쁘고 뭐 이러면 좋은 줄 알았더니 그 밑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가 이걸 헤아리는 지혜가 도사리고 있었군요. 그래야 빅 디자인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